자요, 여러분요, 기본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나머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먼저 노트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 2차 시험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중요한 것들을 가등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 너무 자세히 정리가 돼 있죠? 자, 여러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내준 거 있죠? 혼동, 보고 계세요? 혼동? 혼동. 잠깐 봐요. 혼동.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건의 소멸인데요.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요, 물건 있죠, 물건. 물건이 멸실이 되죠? 멸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요,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물건은 소멸해요. 물건은 소멸을 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뭐를 썼냐? 물상 대위 할 수 있어. 물상 대위. 그러면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여러분요, 물상 대위 기억나요?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죠? 그러면 가치적 변형물이죠? 이 가치적 변형물 위에 그러면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 물상대위하면 소멸하죠. 물상대위하는 것이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고요. 전세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여러분 유치권은 물상대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물건이 멸실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소유권,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 무조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 그런데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왜요? 물건 속에는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뭐가 있어? 저당권이 들어갔잖아요. 이 저당권은 물상대위하는 범위 안에서는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물건이 멸실하더라도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물건이 멸실하면 유치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물건이 멸실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알죠? 소유권 물상대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뭘 한다? 물상대위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싸잡아가지고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아시겠죠? 그런데 소유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맞아. 유치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맞아. 뭐를 하지 않으니까? 물상대위를 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혼동을 봐. 혼동을 본단 말이죠. 혼동. 그래서 여러분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니까 여기서 뭘 한다? 점유 권능이 있고 점유 권능.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고 사용 수익 권능. 여기서 뭘 한다? 처분하는 뭐가 있다? 권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분 권능.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 권능과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죠. 이것이 하나로 돼 있죠. 하나로. 이것을 혼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만약에 처분 권능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자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처분만 할 수 있어. 경매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가 되면 소유자가 되면은 뭐도 할 수 있다.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이 소유권의 내용 속에 매몰돼 버리는 현상. 그래서 저당권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현상. 그것을 뭐란다?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혼동.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눠준 거 있죠? 지금 보지 말고 봐봐. 지금 그걸 보지 말고 여기를 지금부터 봐. 왜냐면 몇 개를 추가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보면 첫 번째요. 갑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요 우리 저당권이 있어.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우리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 지상권자는 사용 수익만 하죠. 소유자가 되면 경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면서 지상권이 없어져.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져.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소유권 취득하죠. 우리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져. 임차권 없어져. 그래서 다시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봐. 그림을 보면 그림은 딱 하나만 나와 있을 거예요. 1번 보면 뭐라 나왔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다가 두 가지만 더 그리면 돼. 여기 저당권하고 임차권하고. 알겠죠? 똑같은데 그 그림이 똑같아.
그 위에가 지금 만주골판이 있잖아요. 알죠? 위에 만주골판이 있죠? 거기다가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을이 저당권이 되고 저당권은 없어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권이 없어지고 임차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두 개 다 그렸죠? 그리고 있어 열심히 여기 또 할 테니까 여기요. 갑이 있죠? 을이 1번 저당권.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면 을이요 1번 저당권. 여기요 병이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으면 을이요 1번 저당권. 병이요 2번 병이 가압류. 여기요 노 2번 저당권. 여기 정이요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 굳이 더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임차인.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 이렇게 자 그럼 봐 지금. 자 지금부터 보면 여기요 봐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2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없어져. 그리고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1번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이것을 뭐란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가 이런 제한물권 기억나요? 제한물권은 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자기 물건에 타인의 물건에. 제한물권은 타 물건이죠. 그건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이니까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없는 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는 2번 때문에 2번. 만약에 이게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2번 때문에요. 2번 때문에 여기 이걸 이해 당사자라고 그래. 이해 당사자 때문에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요. 2번 저당권자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소형이.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요.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아까 우리 임차인이 혼자 있을 때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도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밑에 아무도 없죠? 무조건 소멸해. 여기 봐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 밑에 누구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요. 임차권 밑에 지금 누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여기요. 1번 다음에 1번 밑에 누가 있어? 2번 있죠? 여기 2번 다음에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죠? 이 사람을 이해 당사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거기 한번 봐봐. 2번 동그라미 까맣게 2번 있죠?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없어져. 그런데 1번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아? 그다 써. 1번 옆에다가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퀄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 여기죠 여기. 1번은 소멸하지 않아. 알죠?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옆에 3번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은 뭘 한다? 소멸하죠. 4번 봐봐 4번 1번 2번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 그러면 2번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원래는 2번이 취득하면 바로 옆에 3번에서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그 옆에 지금 만주골판 보이죠? 만주골판 보여? 거기다가 이걸 써 이거 임차인 가끔 나오니까 임차인 알겠죠? 1번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번이 저당권이야. 1번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번이 저당권이에요. 됐죠? 그런데 지금 누가 취득한다? 누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대항력 임차인 썼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지금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지금 병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요.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 봐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고 읽어. 또 뭐라고 읽느냐? 여기 지상권이 저당권의 뭐가 됐다? 목적이 됐다. 이렇게 읽어. 다른 말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다른 말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알겠죠? 자, 그럼 봐.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한번 봐. 여기요.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지금 병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우리 시험을 뭐라 하죠?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은 저당권을 뭐가 된다? 소멸해. 저당권은 소멸을 해. 우리가 지금 말했죠? 몇 번이요? 뭐죠? 혼동은 이게 지금 갑이잖아요. 갑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면은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전세권 봐봐. 전세권. 우리 갑한테 1억을 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뭘 했다? 전세권을 설정했어. 전세권. 그런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를 했는데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죠.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A가 이렇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돼버려? 소멸하죠. 기억나요?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요 저당권은 더 이상 저당권을 뭘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이건 저당권에서 나와. 알죠? 실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이게 전세금이죠. 전세금 반환 청권 위에 저당권자가 뭘 한다? 압류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게 봐봐. 여기는 전세권,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봐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요.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이걸 187조라고 그래. 또 나왔죠?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요. 저당권이. 전세권이 소멸해버려.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땅바닥에 떨어서 죽어버리죠.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놈이 소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봐봐.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니까 자기의 목적이 된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이 의리받을 돈을요. 내가 압류를 해야지 내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로 봐봐. 여기 어디 갔어? 여기는요.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물론 소멸하죠. 그런데 전속기간이 만료하냐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도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그렇죠.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소유권 취득했다. 증여를 받거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그랬죠?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봐봐. 여기서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뭐까지 같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저당권이 같이 없어지니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위에 있는 저당권이 소멸해야지.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죠. 노. 여기요.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여기 B요. B가요.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봐봐. 여기 2번 저당권이 있죠. 2번 저당권이 지상권 취득하죠. 2번. 아까 우리 봐봐. 저기 2번. 2번은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번은 뭐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죠. 만약 1번이 취득한다. 1번이 지상권을. 그러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2번 저당권 때문에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응용이죠, 응용.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전세권이 약간 이해가 되면 빨라.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큰데.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다고. 알겠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다고. 알죠? 안 들려요? 안 들려? 옛날에 한번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는데,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이게요, 여기에 달려있잖아요, 이게요. 달렸는데, 이걸 좀, 이게 밑살 좀 찼나 봐요. 저쪽에서 강의 찍는 사람이, 교수님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수도 봐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계속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데, 내가 있죠.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말을 크게 하니까 나는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꼬르륵 소리 이게 너무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다시 찍자는 거야. 밥 먹고. 그래서 밥 먹고 다시 찍었어. 알겠죠? 자요, 이게. 무슨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거기 지금 몇 번이냐, 이제 5번을 보죠? 5번 보면 지상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이걸 뭐라냐? 이 지상권에서, 지상권에 뭐라 쓰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이렇게. 이 말은 뭐라 한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 것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상권이 5번이 보고 있죠. 목적이 되면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옆에 가봐. 저당권이 지금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돼 있죠? 그것만 쓰면 안 돼. 그것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림을. 지금 여기는 이거 하나만 돼 있죠? 저당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화살표를. 그 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똑같아. 어느 경우도 다 누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진다. 알겠죠? 이것은 세 가지가 됐으니까 그림을 다 이렇게 화살표를 다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그럼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대항력에도 임차인 여기 있네. 대항력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지금 이거 하나 빠져있네.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알겠죠? 갑의 토지 위에 그 가운데 어디다가 살짝 하나 끼워 넣어봐.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소멸한다. 알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8번은 좀 재밌는 말인데 여러분들 뭐 별것도 아닌데 자, 봐봐. 이것은 약간 알아야 돼요. 봐. 여기 있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봐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없어진다고 그랬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럼 봐. 자,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경락인이 됐어. 임차인. 2번. 임차인이 경락인이 됐어. 경락인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는요, 을과 병 모두 소멸해요. 을과 병 모두 소멸하고 병이 소유자가 돼. 왜 을과 병 모두 소멸하죠? 왜 모두 소멸하죠? 이 사람이 지금 경락이 됐다는 것은 이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 취득했는데 밑에가 누가 있어? 저당권인데 왜 소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존 권리에 의해서 이것은 일단 당연히 소멸해. 그냥 경매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사실 저당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만 있는 것이다? 임차인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죠? 자기 혼자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뭐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그 오른쪽 의리 소유자.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자가 돼. 알겠죠? 여기 의리 소유자 돼. 갑과 병 모두가 소멸하고 의리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봐봐. 저당권 있죠? 저당권의 경매 청구하죠? 말소 기준 권리죠? 옆줄 꽂서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 병이 옆에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 그런데요,
대항력이 임차인이 경락이 되죠. 경락이 되면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권 하면 임차권이 소멸해. 그리고 을이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돼. 이해됐죠? 을이 소유자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봐봐. 이게요, 이게 갑이요.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있을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여기서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갑이죠. 갑이요, 물상 보증인이에요. 물상 보증인. 물상 여기요 병이라 물이라 할까요? 을이 물상 보증이요. 여기요 1번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B가요 2번 저당권이 있어요. 2번 저당권. 그런데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망한 거예요. 사망. 을이 사망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요 을이 여기 채무자가 사망해. 사망하죠. 또는 물상 보증인이 사망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망하면 이 1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속할 수가 있죠. 2번이 만약에 상속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요 1번이 상속하죠. 상속. 그다음에 2번이요. 2번이 여기 상속하죠. 여러분 상속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권.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냐? 물상 보증인의 경우는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요. 2번은 뭐한다? 2번은 소멸을 해요. 자기 이해당사자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채무자를 상속했을 때가 문제예요.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1번, 2번 다 없어져. 1번, 2번 다 없어져. 상속하면. 1번, 2번 다 없어져. 왜 다 없어지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저당권을 봐봐. 지금 여기가 지금 갑이에요. 갑하고 지금 여기 1번이 을이라고 해봐. 을이 1번 저당권이죠? 이럼 1번 저당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고 을이 지금 1번 저당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돈 빌려준 뭐다? 채권자죠? 채권자. 이 사람은 뭐죠? 채무자죠. 그럼 무슨 말이다? 갑은 을한테 돈 갚을 마이너스 얼마가 있고 1억. 이 사람은 돈을 받을 플러스 얼마가 채권 1억이 있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채무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채권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해. 사망하면 내가 상속을 했다고 해봐. 상속하면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를 내가 다 끌어안거든요. 내가 다 끌어안아.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돈 1억을 받을 플러스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갚을 돈 마이너스 1억을 내가 끌어안아. 나는 아버지한테 돈 1억 받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0이 되죠. 0.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 상속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그럼 제로가 된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이건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제로가 되죠. 그럼 이것을 채권하고 채무가 혼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동은 물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채권에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봐. 우리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어가지고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저당을 잡았죠? 저당 잡고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돈 1억인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았다 해봐. 갚죠? 그럼 돈 1억 채권이 제로죠? 0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말소된 기업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채권하고 채무가 혼동이 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0이 돼. 0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요. 저당권은 당연히 뭘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해. 부종성에서 당연히 소멸해. 그러니까 일단 채무자를 상속을 하면은 1번이든 2번이든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이 뭐냐? 채무자를 상속했다는 것은 돈 빌려준 돈 받은 것과 똑같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빌리죠.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소멸하죠. 그다음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상 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물상 보증인이 뭐예요? 물상 보증인? 갑이 돈을 빌리는데 동생 아파트로 저당 잡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 똑같아. 여기하고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이 1번 저당권자고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한다 이 말은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상속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받았다, 소멸하지 않죠. 2번은 소멸하죠. 자기 밑에 있어 없어? 누가? 없죠. 그런데 채무자를 상속했을 때 문제야. 채무자를 상속했다는 것은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해. 1번이든 2번이든 다. 그러면 부종성에 의해서 1번이든 2번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다 소멸해. 1번, 2번이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채무자를 상속을 할 때는 1번, 2번 전부가 다 뭐가 되고 소멸하고
물상 보증인을 상속할 때는 원칙으로 가. 1번이 상속하면 소멸하지 않고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만 딱 암기하면 돼. 알죠? 다시. 채무자를 상속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전부가 다 뭐를 해? 소멸해.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몇 번을 소멸한다? 2번은 소멸한다. 이렇게 암기 안 하고.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해, 거기. 채무자를 소멸한다. 상속 시 소멸하고. 여기도 상속받으면 2번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물상 보증인은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이 보증을 상속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렇게 그냥 딱 암기해, 그냥. 그게 가장 속 편해.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채무자 있죠? 채무자 상속이라고 돼 있죠? 소멸한다고 돼 있죠? 거기 뭐죠? 몇 번이죠? 거기 지금 채무자가 9번하고 10번인가요? 9번하고 10번 거기다 써. 9번하고 10번에다 뭐냐냐?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써.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채권하고 채무가 혼동한다 이 말이죠.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했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 옆줄 긋고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 소멸을 해.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관계없이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인하여, 알겠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혼동이라고 이러면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니, 제목이 혼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써. 첫 번째 점유권 혼동 X, 광업권 혼동 X. 점유권 광업권 혼동 X. 점유권하고 광업권 혼동 X.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써. 하나만 더 써.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나,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나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나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당권자하고 매도인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됐단 말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9번. 문제 9번. 자, 소유권은 줄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지역권은 몇 년? 20년. 지역권이나 동그라미하고 용익물권은 247. 지역권 2번 용익물권은 20년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번 피담보채권 줄고시고 주된 권리.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 종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딱 뭐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문제는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지상권, 지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20년.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소유자를 상속 동그라미 상속했단 말은 소유권 취득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업권 밑에 따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제 이렇게 10번 같은 문제가 정답 몇 번이 되어 있죠? 정답 4번이요? 혼동으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죠. 지상권자가 토지 목적의 소유권을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4번 맞죠? 5번은요? 5번은 토지 소유권과 관할권이 동일하게 기속하죠. 관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4번이고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 혼동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관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답이 맞다고 5번이. 지금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찾으니까 5번이죠. 뭐가 문제죠? 노. 뒤에 봐봐, 뒤에. 하나 넘겨. 예. 아침에요? 군대 밥을 먹더니요. 군대 밥이 뭐지, 그거? 뭐라 하더라고? 아니요. 전투시냐. 너무 전투적으로 지금 막요, 달려가고 있어요. 전투시냐고. 알겠죠? 자, 10번이요. 혼동이죠? 1번. 갑소유 건물의 의리,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병이 저당권 설정.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요, 이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력 1번이죠? 저당권 2번이죠? 그럼 누가 지금 소유권 지겠다? 을이 지금 1번이죠? 1번.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지금 뭐다? 저당권이죠? 임차인 소유권 취득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읽으면서 이 그림을 생각해야죠. 알겠죠? 자, 2번은요.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아니 이걸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떠들면 뭐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갑이 지금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다? 을이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이건 좀 있다. 4번.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저당권을 만다? 소멸한다. 알죠? 4번. 5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 줄고 점유권. 이 말이 중요해. 점유한 상태 점유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죠? 그것을 매수 써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또는 상속이야. 상속 이렇게 나와. 매수 또는 상속. 그걸 뭐라고 그래?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요. 자, 봐봐 이제. 여기 봐. 뭐를 보냐면 우리가 지금 양도담보를 잠깐 설명해.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요 여기 이렇게 갑이 건물 있죠? 갑이 5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2억을 빌려. 2억.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차용증 썼죠?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 가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그래. 양도담보. 그러면 양도담보란 말은 을 앞으로 이미 뭐가 돼 있어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하고 똑같냐? 저당권자하고 똑같아. 저당권자하고 똑같아. 담보권자니까. 알겠죠? 돈 빌리고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다 그러면 큰일 나지.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걸 해야죠. 그러면 누가 갑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 이 사람을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그래. 이 양도담보 설정자가 누구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물건을 점유해서 뭘 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다? 과실을 뭐 한다? 수취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이걸 양도담보라고 그래.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가등기 담보는 11월달, 12월달도 강의하고 1월달, 2월달도 강의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튼 을 앞으로 양도담보는 뭐냐? 소비대차. 돈 빌리고 을 앞으로 등기해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해. 지금 그걸 보고 이제 3번을 봐. 토지 소유자 갑이. 알겠죠? 봐봐. 토지 소유자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해줬어. 지상권. 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봐봐. 다. 지상권 해주고 나서 다시 을한테 돈 1억을 빌려. 1억. 소비대차.
소비 대차를 하고 돈을 빌리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 등기를 해줬죠? 그럼 을이 만약에 소유자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자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지상권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돈 빌리고 등기해줬죠? 이걸 뭐라 한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양도 담보 건자다. 다른 말로 저당권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이 있고 을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얘기해. 어려운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퀄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에게 줬다. 지상권자에게.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상권이 있는데 다시 또 지상권자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2번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1번으로 뭐가 있고 지상권, 2번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라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도담보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혼동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이 없어진다 이 말인데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